KFX가 실체화되면서 감지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 KFX에 전념하자는 국회, 그리고 독주하는 국방장관?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밀리터리 및 국제관계에 대한 외신기사 번역을 통해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Kevin's Korean Military Dictionary KKMD 채널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국산화율 65%의 4.5세대 전투기 KFX가 드디어 청사진 밖으로 튀어나와 실체화되면서 최근 들어 이곳저곳에서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외신 및 내신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기사를 통해서도 바뀌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KFX에 대해 20%의 지분을 가지고 함께 사업을 시작한 인도네시아였지만 그동안 분담금 납부를 계속 지연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 조정과 기술 이전 조건을 수정해 달라며 수차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대우조선해양과 계약한 2090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가 생전 처음 제작하는 214급 잠수함으로 갈아타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KKMD 146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 잠수함 구매를 고려하는 중 편을 통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인도네시아의 KFX 참여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못 믿겠다 7, 그래도 KFX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 입고 온 감정은 참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로 챙기는 것이 맞다 3 정도의 비율인 것 같습니다. 부정 여론 7, 긍정 여론 3 정도로 그만큼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론이 좋질 못하다는 뜻이죠. 되도록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싶은 제가 보기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약간 지나칠 정도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을 상대할 때 언론 플레이를 활용한 적이 꽤 많았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일 테니까요. 그동안 주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현지 언론들을 체크하면서 KFX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발견한 것은 이번 기사가 처음인 듯 합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닷컴에도 실렸습니다만 현지 기사에 비하면 반 정도의 내용만 실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상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및 정부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오스트리아가 퇴역시키기로 한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도입을 타진했다는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 역시 뒤통수 있니? 라는 평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KFX 개발 분담금은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1조가 넘는 금액에 러시아 수-5235 플랭커 E 및 고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중고이긴 해도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돈이면 차라리 KFX 분담금을 내라 라는 반응이 바로 그것이죠. 인도네시아의 유력 영문 매체인 더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위시한 인도네시아 국회는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군부 세력의 폭주를 매우 못마땅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프라보워 국방부 장관도 나름대로의 대의 명분과 논리가 있습니다. 더 자카르타 포스트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인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그러면서도 KFX는 꼭 같이 가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 현지 유력 영문 매체인 더 자카르타 포스트.com이 2020년 7월 27일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15대를 사들이려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계획은 두 가지 혜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이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들은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능력과 억지력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영 혹은 민간 방산업체들이 지금보다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벨 보잉사의 MV-22 오스프리 틸트로터 항공기 및 관련 장비를 약 20억 달러라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허가한 지 불과 4일 만인 7월 1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인 클라우디아 테너에게 퇴역이 얼마 남지 않은 중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구매하고 싶다는 서한을 보냈다. 국방부 대변인인 조코 프루완토 준장은 이번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구매 계획은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코 준장은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정식 구매 제의를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관련 사항이 국방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었고 그 결과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과 정책 관계자들은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유럽 전투기 구매 계획은 2012년에 제정된 법률 제16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즉각 반발했다. 16호 법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요 무기체계에 관한 장비 조달 우선권은 인도네시아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 고위 강요들에게 구시대적이고 낡은 무기체계를 더 이상 구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유로파이터 구매 계획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미 이런 사례를 여러 차례 경험해 왔었다. 1980년 인도네시아는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미국 더글라스사의 A4E와 TA4H 스카이호크 공격기 32대를 이스라엘로부터 구입한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스라엘이 퇴역시킨 이 전투기들을 미국이 다시 구매했고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이 전투기들을 조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파일럿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 간 곳은 미국이 아닌 아리조나라는 암호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공군기지였다. 더 최근 사례로는 2011년 인도네시아가 F-16CD 블락 25 전투기 24대를 미국에서 구입하기로 한 결정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6억 달러, 하나 7,100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 구입한 중고 F-16 블락 25의 엔진과 항전 장치를 블락 52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당시 신품인 F-16CD 블락 52의 대략적인 가격은 6대에 4억 3천만 달러, 한화 5,100억 수준이었다. 이야기가 약간 복잡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인도네시아가 F-16 블락 25 중고를 미국에서 도입했고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블락 52와 가까운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고 F-16 블락 25를 6억 달러에 구매했다고 하지만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7억 5천만 달러로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24대 F-16 블락 25를 7억 5천만 달러로 구매한 것이 맞는다면 인도네시아는 기체 자체 가격까지 포함한 대당 370억의 비용을 들여 블락 52에 가까운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 됩니다. 당시 블락 52 신품 가격은 대당 850억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기체 자체의 노령화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신품에 비해 남은 가동 시간과 정비 주기가 훨씬 짧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고 F-16 블락 25의 성능은 블락 52에 가까운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 공군은 두 번째 F-16 비행 중대를 리아우에 위치한 페칸바루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동자바 마디운에 위치해 있는 F-16 제1 비행 중대는 훨씬 구형 모델인 F-16 AB 블락 15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비행 중대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군은 영토 방위를 위해 더 많은 F-16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종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그들의 조종 기술을 연마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방공 임무에 더 중점을 두는 트랑시 1 형태로 제작되었던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에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타이푼을 생산하는 컨소시엄인 야크트 플루크초이크 게엠비아는 타이푼의 지상 공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트랑시 2와 트랑시 3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왔다. 인도네시아가 타이푼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기업과 인력이 참여하는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국방, 외교, 정보 획득 정책을 감독하고 있는 국회의 제1하원위원회는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 계획이 2012년에 제정된 16호 국방산업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인수되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인수 금액의 85% 정도에 해당하는 대응 무역, 카운터 트레이드, 현지 제조 부품, 로컬 컨텐트, 그리고 절충 교역, 오프셋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은 현지 제조 부품, 로컬 컨텐트를 인도네시아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구성요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공학기술, 노동시간, 고객 지원 및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절충교역, 오프셋은 공동제작, 합작투자, 역수입, 지식이전 또는 훈련의 형태로 계약 가격의 일부를 반환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국방부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성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방산업체들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역량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어떻게든 함께 협상해낸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번 중고 전투기 구매 계획은 법률적인 구비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인도네시아의 방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 방어를 위한 해군 임무 수행을 도와줄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유럽 국가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게다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업그레이드 패키지에는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인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 외에도 국영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PT 랜 인더스트리와 몇몇 민간 방산전자제품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은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인수 계획에 반대하면서 인도네시아가 20%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과의 합작 전투기 생산 프로그램인 KFX에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부터 이 80억 달러, 한화 9조 5천억 규모의 합작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가 48대의 IFX를, 대한민국은 120대의 KFX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X 전투기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PT 디르간타라와 협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KFX의 시제품은 2021년에야 등장할 것이며 첫 비행은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코리아 헤럴드가 7월 8일 보도한 바 있다. 더불어 코리아 헤럴드는 KFX 양산 시기는 2026년에서 2028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KFX, IFXZ 전투기들의 1차 인도분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는 향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인수하여 운용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 공군에 보다 더 다양한 작전 능력을 제공할 것이며 중고 유로파이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습득될 노하우는 인도네시아 방산업체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유로파이터의 운용 효과는 KFX, IFX 전투기 업그레이드 준비 과정에도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타이푼은 또한 11억 달러, 한화 1조 3천억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 러시아 수-5235 플랭커 E 구매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공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러시아 전투기 구매가 미국을 격분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러시아 수-5235 플랭커 E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모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량급 제트 전투기들이다. 오스트리아에서 퇴역하는 타이푼의 수명 주기가 아직 20여 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협상과 인도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능력과 전쟁 억지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업그레이드 작업의 성공을 위해 현지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나아가 KFX, IFX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책의 폭도 넓혀 나감으로써 인도네시아 현지 방산업체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유력 영문 매체인 더 자카르타 포스트.com이 2020년 7월 27일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도입이 인도네시아가 KF-X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X의 양산 시기까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기본형인 트랑시 1형으로 도입한 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업그레이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KF-X, 정확하게는 IF-X를 운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솔직히 지난 2년 동안 KKMD를 진행하면서 해외에서 전투기 개발 관련 기술 이전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익히 봐왔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그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발간된 이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인도네시아가 KF-X를 확실하게 도입한다는 대전제 아래 쓰여진 기사입니다. 기승전 KF-X 같은 느낌의 글이라는 뜻이죠. 개발 분담금조차 제때 납부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과 잦은 재협상 요청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외신 기자가 모르고 있지는 않을 터인데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KF-X, IF-X가 도입되어 운용될 사항을 예정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의 내부 정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민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보수 우익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대립 구도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국방협력 프로그램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KKMD 126화 한국 기술로 잠수함 건조국 된 인도네시아의 권력투쟁 KF-X와 잠수함을 뒤흔들다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외신 번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와 함께 KF-X, IF-X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때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장점으로는 먼저 국내 소요분 120대와 인도네시아 소요분 48대를 합친 168대를 생산해낼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KF-X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바로 가격인데 120대만 생산하는 쪽보다는 168대를 생산하는 쪽이 가격면에서는 더 유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십 년 동안 KF-X와 관련된 각종 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고 인프라 구축도 쉬워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군사대국 인도네시아가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본다면 막대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내부 권력 투쟁 문제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가 간에 계약을 하고 문서까지 주고받은 마당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나친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겨우 20%의 지분으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사실 관련 정보들은 다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인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술이 얼마나 이전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줘도 이전해주지 않는 중요 기술들이 많다 보니 중국처럼 스파이 활동을 통하거나 컴퓨터 해킹을 해서라도 기술을 얻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기술 이전 계약도 이러한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렴 저보다는 훨씬 더 똑똑할 테니까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KKMD 커뮤니티 채널 멤버가 되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과 채널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